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장수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고기는 전통적으로 고단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다양한 이유로 매일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Qué 단백질 bueno. 식품을 알고 그 효능과 조리 방법, 보관 방법, 그리고 섭취 시주의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장수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형성과 유지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닭가슴살 백지당 약 30일지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와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닭가슴살에는 비타민 B유과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6는 신경계의 기능을 지원하며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는 특히 운동 후 근육 손상 회복에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근육 성장을 지원합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아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오븐에서 굽거나 그릴에서 구워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을 추가하지 않고도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저염 간장을 이용해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을 활용한 저온 조리법인 수비드 수주 바이드는 육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수비드는 진공 포장한 닭가슴살을 저온의 물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방법으로 단백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풍부한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닭가슴살을 스튜에 넣어 익히거나 튀겨서 크리미한 소스와 함께 서빙하는 등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합니다. 신선한 닭가슴살은 냉장고에서 12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냉동 보관이 필요합니다. 냉동된 닭가슴살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지만 맛과 영양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시에는 진공 포장하거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된 닭가슴살을 해동할 때는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하거나 찬물에 담가 빠르게 해동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은 육질이 질겨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을 섭취할 때는 조리 온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닭가슴살은 충분히 익혀야 하며 내부 온도가 최소 75도에 도달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덜 익힌 닭가슴살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리 과정에서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을 너무 자주 섭취할 경우 단조로운 식단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단백질 식품과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을 섭취할 때는 무염이나 저염 상태로 조리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하며 특히 면역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와 콩류. 두부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소고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특히 두부는 콩을 압착하여 만든 식품으로 백지당 약 8지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철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과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와 콩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기여하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콩류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기 건강을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류는 글리세믹 지수가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질감과 중성적인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튀기거나 구워서 스테이크처럼 먹을 수 있으며 찌개나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두부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고소한 양념을 더해 볶아낸 요리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두부 스크램블은 채식주의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으며 달걀을 대신하여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콩류는 물에 불려서 삶은 후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스튜나 커리에 사용하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등 다양한 콩류는 요리의 주재료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특히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류는 양념의 맛을 잘 흡수하므로 다양한 소스를 사용해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콩은 허머스로 만들어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에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개봉한 두부는 물에 담가 냉장고에 보관하며 매일 물을 갈아주면 34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에 담가 두부를 보관할 때는 물이 상하지 않도록 신선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장기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된 두부는 해동 후 텍스처가 다소 변하지만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는 적합합니다. 콩류는 건조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면 수개월간 유지됩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곰팡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된 콩류는 냉장 보관 시 35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하며 장기 보관 시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된 콩류는 다시 조리할 때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하거나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콩류를 섭취할 때는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콩류는 식이섬유가 많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는 산화에 취약하므로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특히 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두부나 콩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콩류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에게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호르몬에 민감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류는 장기간 섭취 시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항영양소피틴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 이러한 항영양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한 개의 계란에는 양 6지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A, D, B12, 리보플라빈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계란의 콜린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루테인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계란은 근육 회복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며 근육 형성에 필수적인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계란은 조리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간편한 간식으로 좋으며
반숙으로 조리해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으로 아침 식사에 적합합니다. 오믈렛으로 만들면 야채나 고기와 함께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삶거나 굽는 방법 외에도 프라이팬에서 후라이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 빠르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은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이용한 요리 중 푸딩이나 수플레는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계란을 이용한 저칼로리 오믈렛이나 샐러드 추가 재료로도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요리에 쉽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35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계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두고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껍질에 금이 간 경우 즉시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된 계란은 냉장고에서 최대 일주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냉장고의 문보다 내부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란을 냉동 보관할 때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된 계란은 해동 후 베이킹이나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계란 흰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계란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에 12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며 생계란 섭취는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계란 섭취로 인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여 지루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요거트로 백지당 약 10지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뼈 건강과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릭 요거트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며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유당 함량이 낮아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과 칼륨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독으로 먹거나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에 첨가하면 크리미한 질감을 더할 수 있으며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활용한 디저트로는 과일 파르페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으며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치즈케이크나 머핀, 빵 등의 베이킹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는 요거트 볼, 요거트 디핑 소스, 그리고 다양한 스프레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기본으로 한 아침 식사나 간식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를 얼려서 만드는 프로즌 요거트는 시원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건강한 디저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개봉 후에는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냉동 보관할 경우 질감이 변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를 발견했다면 먹기 전에 냄새와 맛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 내부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거트를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시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동 후에는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으며 냉동된 요거트는 질감이 변할 수 있으므로 스무디나 요리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당이 제거된 요거트를 선택하거나 적은 양을 섭취하며 소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상업용 그릭 요거트에는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고단백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칼로리 섭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 중인 사람들은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를 섭취할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한 단백질 섭취 방법.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는 바쁜 아침이나 운동 후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맛과 종류가 있으며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쉐이크는 빠른 흡수가 가능해 근육 회복에 효과적이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선택할 때는 원재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첨가물이 적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다양한 재료와 조합하여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아몬드 버터, 시금치, 치아씨드 등을 함께 블렌딩하여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운동 후 빠르게 단백질을 공급해 근육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체중 감량 중인 사람들에게 포만감을 제공해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단백질바. 견과류와 단백질바는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견과류는 고단백 식품으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다양한 견과류는 각각 고유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단백질바는 간편한 간식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단백질바를 선택할 때는 당 함량과 인공 첨가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바는 운동 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단백 간식으로 특히 근육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유용합니다. 견과류와 단백질바는 운동 전후나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백질바를 선택할 때는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영양 요구에 맞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쉐이크 파우더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냉장 보관 시 산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바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쉽게 뭉칠 수 있으므로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냉장 보관 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단백질바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직사광선이나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쉐이크와 단백질바는 보충제로서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쉐이크나 바에 포함된 당분과 첨가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바 역시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하며 특히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은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켜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고기 대신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식품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효능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 섭취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식품들을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며 섭취하는지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건강한 단백질 섭취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여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소고기 외에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